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지금 시장이 되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금일 8째, 그러니까 8강을 시작하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 되게 복잡합니다. 일단은 지금 팬데믹 2차 우려가 있고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동향도 안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내 같은 경우도 시장 자체가 경기 회복 기대감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미국 시장을 보는 눈치,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 잔고가 급증하면서 시장을 좀 억누르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미 대선이 끝난 이유, 그리고 또 하나 양도세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발표, 그리고 향후에 5차 양적 완화 부분이 나와야 뭔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살짝 언급을 해드리자면 11월 중순이 넘어서야 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200선과 2300의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상승한다면 50포인트씩 쪼개서 보시고요.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이 미 대선이 끝나야 불확실성 해소 부분이 생기니까 그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원포인트 강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단은 제가 7강에서 좀 중요한 내용을 했었는데요. 패턴은 반복 학습으로 습득 능력을 키우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계속 강의를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잠깐 공부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꼭 체크를 하시고요. 테마주는 중요 뉴스나 정부 정책을 분석해서 종목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정 등을 체크한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하실 때 어느 정도의 그 기간, 그리고 뭐 내용,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차트에 대입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역삼각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1차 상승 후 10일, 20일 선의 상승 방향.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계속 해보시면 차트가 캔들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평선에서 다시 반등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삼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항상 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수선한 만큼 기법 교육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신규 상장주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서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빅히트하고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당일 캔들의 고가 저가, 그러니까 탄생 가격이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아마 좀 이따 차트를 볼 건데 그 부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급등 이후 종목 자체가 가치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컨센서스 평가,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항상 신규 상장주는 좋게만 얘기합니다. 왜냐? 시장에서 중심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항상 그 가치대로 돌아간다는 게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업종의 평균 퍼나 PBR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하는 게 역삼각 기법 패턴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위로 올라갔을 때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상승 이후에 전체적인 게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11선, 21선 지지 여부, 이탈됐을 때는 다시 안착한 이후에 항상 진입을 하시고요. 그 위에 상승했을 때 직전 고점에서 목표가를 1차적으로 정하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추가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테마 섹터에 대한 걸 다 일일이 다는 못 외웁니다. 저도 많이 외우고는 있지만 전체는 못 외우기 때문에 섹터로 다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원자력 발전에서 제가 조회를 해본 건데, 그러니까 테마 자체적으로도 여러분께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전체 등락폭이 당일날 나오기 때문에 마감 후에 오늘은 어떤 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도 꼭 기억하셨다가 향후에 쓰실 때 한 번씩 장 마감 후에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주 마감 후에 보실 때는 항상 이 화면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꼭 실전에서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주 그때 얘기했던 탄생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게 제가 2, 3일 전에 했기 때문에 차트가 지금 좀 바뀌었을 건데, 보시면 그날 처음에 상장했을 가격, 고점과 저점을 나눠놨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중간에 반등 나왔을 때도 고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흘렀고, 그 다음에
하단에 신규 상장했던 첫 가격대인데 보시면 그 가격을 이탈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은 매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탄생했던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빅히트 차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나눠놨는데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15만 원을 깬 걸로 알고 있는데 항시 말씀드리지만 저 탄생 가격의 몸통 가격이 돌파가 되지 않고 중간에 반등이 5일선이나 11선이 생겼을 겁니다. 그 가격이 안착되지 않는 구간에서는 15분이나 45분으로 실전의 매매를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이렇게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는 종목은 굳이 당장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상장 초입 가격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8강인데요. 사실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주린이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 8강이 마지막 제가 초급 강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린이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첫 번째는 시황이 어려운 만큼 시황에 따른 투자 방법 그리고 단기 단타를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강의하는 게 좀 난해하긴 한데 향후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단기 단타 매수 매도 기법. 그러니까 단기로 했을 때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나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보는지 그에 대한 간략하고 좀 약간 심도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총정리. 8강까지 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제 9강부터는 조금 디테일하면서 실전 매매에서 좀 고수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프로 트레이더 방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혹시 강의 중에 내용 제가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노란톡 채팅방 오셔가지고 홍프로라고 채널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5546을 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국내 정세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 시황에 따른 어떤 변화 부분은 제가 간간히 올려드리고 있고 강의에 부족한 부분은 또 별도로 말씀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황에 따른 투자 방법 상승장, 하락장, 박스 장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는. 근데 종목 투자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시장이 올라갔을 부분, 하락했던 부분 그리고 박스 장이었을 때 등락 부분은 종목과 똑같습니다. 사실. 근데 그 부분이 일단 시장하고 다른 점이 시장이 2, 3%가 빠지면 종목은 5% 이상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황하고 종목이 사실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차트의 흐름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보실 때 21선하고 61선을 활용하면 조금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볼 때는 당연히 20하고 61선을 봐야 되고요. 5일선, 11선 다 신경 쓰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21, 61선을 사용을 하시고요. 해외 차트,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하고 연관된 건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코스피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계 시장 흐름을 본다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전체의 흐름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좌우한다. 요즘이야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동학개미 운동이 4월, 5월부터 나면서 상당히 시장을 바치고는 있는데 문제는 시장이 고점에서 내려올 때는 동학개미가 카바를 쳐도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도 보시면 알겠지만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2% 이상의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순매수 추이도 꼼꼼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이런 맥락인데요. 보시면은 사실 지수 파악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이 지수를 알면 누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큰 그림을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상보다는 흐름에 편승하는 투자자가 쉽다는 얘기 어떤 뜻이냐? 시장에 절대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시장을 바라볼 수만은 없는 게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은 하는데 지수에 대해서 좀 보는 방식을 오늘은 좀 큰 그림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로 방향을 탐색하는 방법
그러니까 외국인의 투자 방향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는 뭐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난해할 수는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환율, 기관, 외국인 코스피 매수, 그 다음에 매도의 연속성을 확인하시고 삼성전자가 시총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라면 삼성전자는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차트 체크. 그러니까 되게 많습니다, 뭐가. 그래서 복잡하긴 한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좀 숙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 코스피 차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원고를 그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2310이었는데 중요한 건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밑에 보조 지표가 지금 스토캐스트하고 RSI를 합친 겁니다.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혹시 질문하시면 알려드릴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올라가던 차트가 다이버전스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둘, 셋, 대각선. 그리고 RSI 같은 경우도 다이버전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위치까지 온 건데요. 코스피가 사실 코스닥 대비는 상당히 잘 버텨다가 최근에 무너진 건데 보시면 하나, 둘, 셋. 제가 가르쳐 드렸던 교육 중에 삼중천장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헤드앤숄더랑 비슷하긴 한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여기가 높다는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내려올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이렇게 내려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 자체가 버티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되게 난해하고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 거하고 이 자리에서 하락이 나온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 종목이 이 자리에서 내려오면 지수가 만약에 10%가 빠졌어도 종목이 15%나 20% 내외만 조정을 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면 지수가 만약에 10%가 빠지면 종목이 20에서 거의 40%가 빠집니다. 이게 왜냐? 어떻게 보면 중력의 법칙하고도 맞습니다. 왜냐? 고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차익 실현 욕구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잠깐 봤는데 밑에 지표도 보고 위에 캔들도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데 중요한 건 20선하고 60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여기서. 근데 그걸 보시면 상당히 늦어지기 때문에 5일선에서 이탈됐던 부분에서 반등 나왔을 때 직전 고점을 못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문제가 하단을 건드리면서 아마 하방 압력이 세진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음 주도 추가 하락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으니까 시황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도 거의 비슷한데 국내 지수하고는 다른 점은 여기는 쌍봉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60선에서 지지를 받고 대반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전에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왜냐?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매도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돌파가 됐을 때 추가적인 수익이 나오고 그에 대한 희망감과 기대감으로 더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도 보시면 문제가 다이버가 나왔습니다. 깊게 들어갔는데 RSI는 50 기준을 넘지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대반등이 나왔는데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다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시장이 나스닥이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도 국내랑 똑같이 보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매일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에 한두 번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지수도 보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삼성전자 차트. 색깔이 좀 다른 이유가 오늘은 제 차트로 가져왔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삼성전자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내려올 때 잠깐 간단히 보시면 문제가 뭐였냐면 고점이 하나, 둘, 셋. 왜냐? 삼성전자는 거의 코스피 차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인데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아주 무섭게 내려와서 하단으로 내려왔는데 오늘은 지금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57,000원 선까지 가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에 56,000원까지 간다면 지수가 아마 2200선까지 밀릴 거니까 꼭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제가 말하는 게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그동안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에 하락 각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하락 각도가 깊으면 되반등이 나오고 N자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지금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아마 그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니까 꼭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요 60선 위로 안착이 되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수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반등의 구간으로 들어오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은 나스닥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나스닥보다는 국내 지수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 이제 뭐 투자자별 매매 종합인데요. 이건 왜 보라고 말씀드리느냐. 당일날 포지션 보실 때 지금 이게 이틀 전 건데 보시면 선물 6천억 매도했습니다. 선물이 6천억이란 건 사실 저는 그렇게 제 기준에선 5천억이 넘어가면 지수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날. 그래서 선물 보시면 선물 매도, 코스피 매도, 코스닥 매도, 기관이 그러니까 그날 코스닥을 매도를 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사도 커버가 안 됩니다. 선물로 매도하면서 코스피 쪽의 물량도 같이 매도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연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억누르는 하락각이 깊어지면서 좀 안 좋아지는 건데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보실 때 보시면 기관이 갑자기 매수세로 바뀌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중간에 한 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별 사항인데요. 누적 순매수나 순매도를 얘기하는데 최근에 요즘에 기관 형들이 아니라 이제 동생이죠. 문제가 보이시죠? 예, 계속 매도입니다. 10월 달 들어서 매수한 게 아마 오늘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보시면 외국인은 그래도 개인이랑 같이 이렇게 매수세가 왔는데 환율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기관 같은 경우는 진짜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도 계속 기관의 물량을 보시면 물량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수가 억눌려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라서 기간을 설정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저 앞에서 보시면 제가 9월 11일부터 29일인데 이제 화면상에는 10월 5일부터 29일까지 표시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수 볼 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실 때 화면을 제가 알려드린 거니까 체크했다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시황에 따른 투자 방법은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면 시장이 내려갔을 때 반등이 나온다는 분위기에서 투자를 해야 여러분께서 수익을 좋게 보지 내려가는데 계속 매수를 하게 되면 본인한테 되게 영향을 줍니다. 매매에. 그래서 시장을 간략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나중에 제가 고급 강의로 가게 되면 그때는 실시간으로 보는 방식하고 또 선물 지수로 시장을 판단하는 부분도 따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향후로 좀 기대를 더 해주시고요. 단기 단타 기법인데요. 이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 급등이 나오는 종목은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폭발 직전에 종목을 매수해서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15분이나 45분에서 어떤 위치에 왔을 때 제가 강의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 왔을 때 포지션을 보고 들어가서 뭐 많게는 10% 20%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게는 직전 고점이나 매물대가 있는 5% 7%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단타 매매 데이 트레이딩입니다. 그래서 당일 매매나 오후장 매수해서 보통은 제가 이거를 2일로 해놨었는데 최근 시장이 너무 복잡해서 한 3일 정도까지는 보고 매매하는 방식이라고 변경을 한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수급 변화를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 수급이 없이는 종목은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락을 거듭하는 종목을 최대한 이용해서 분단위로 주가 흐름을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변동성도 강한 종목들을 찾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조회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단기 데이 트레이딩이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교육을 하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단타 기법은 사실 박스권하고 혼조 장세에서 수익이 좋습니다. 왜냐? 상승장으로 가면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해서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시초가부터 그러면 종목이 이렇게 갭이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따라가기도 뭐하고 중간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일 매수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수익 내기가 난해한 시장이 됩니다. 폭등과 폭락장은 생각보다 매매가 어렵다는 건 최근에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전략 후광장세 매매에서 되게 유리합니다.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야 여러분들이 데이나 단기 트레이드 하실 때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단기 단타 기법만큼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 이걸 보면 이건 거 같고 저걸 보면 저건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 원칙 없이 덤볐다가는 손실만 보게 되는 그런 낭패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은 금액으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연습 없이 절대 수익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반복을 하라고 말씀드리냐? 매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 이게 하시다 보면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량씩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잘 되면 좀 금액을 올려보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열매의 결실을 얻으래 수익 보시란 말씀을 좀 제가 표현을 다르게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 데이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최고치, 최고가 최저가를 확인하고 하루 등락폭이 큰 거. 이게 그러니까 등락폭이 커야 만약에 20%면 여러분들이 그래야 뭐 5%든 10%든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데이 트레이딩 할 때 효과적인 매매 방법이 되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않은 종목은 솔직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 상승 추세인 종목이나 거래량 회전율이 높다는 뜻이 뭐냐? 사고 팔고가 많은 거. 왜냐? 그래야 사서 팔기도 편하고 상승도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이 만약에 0.5% 상승인데 종목이 15% 20% 움직였다. 그러면 그 종목이 조정 줄 때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5일 이평선이 10일, 20일을 돌파하거나 근접한 종목. 왜냐? 정배열에서 상승각이 나왔던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서 좀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 그 종목이 좀 차트가 이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상승 이격을 갖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문 매스컴에 기사화되는 종목. 이거는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테마겠죠. 테마나 아니면 이슈.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이내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이 종목은 왜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상한가가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세력이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만약에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과연 상한가 올리고 내려온 다음에 물량을 털 수 있었을까요? 다시 그래서 대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박스권 움직임의 종목 중 박스권의 상단, 이건 돌파 매매법인데 얘가 예전에 제가 이제 패턴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 되니까 그런 종목을 찾아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찌 이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거래량도 많으면서 상승 정배열 추세 종목을 찾아라. 첫 번째. 그래야 매매도 편하고 상승도 많이 나오고 그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장의 중심 종목을 매매하라.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애매한 건데 테마 섹터나 아니면 당일날 거래량이 많은 거 중에 좀 괜찮은 자리에 있던 거 너무 급등한 건 좀 자제하시고요. 어느 정도 상승 초입이거나 박스권 상단에 가 있는 종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손절매는 꼭 지켜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전 저점을 손절로 잡든 아니면 나는 조정 왔을 때 7%, 5% 이상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건 손절 원칙을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신천하라.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목표를 세우지 않고 무작정 투자하는 투자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달에 종목을 뭐 10개를 매매하겠다. 10%를 수익 내겠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웠다면 10%는 못하더라도 5%라도 달성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매매 시 적은 금액 1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게 뭐 제가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배팅이 증가하는 부분이 매매를 연습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투자가 하는 투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번 이상은 솔직히 제가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이 부분은 꼭 왜냐하면 매매를 할 때 좀 자유로운 부분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사실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항상 횟수를 늘려가면서 금액을 늘려야지 성공 확률이 50%도 안 되는데 계속 매매를 늘리면 낭패 보는 수가 생겼으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시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일 매매 원칙이 첫 번째가 종목당 비중은 5에서 10% 이내로 해라. 그러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냐? 비중이 너무 세게 들어가면 이게 뭐 어떤 추세를 보고 매매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그랬다가는 만약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이 들어가면 나중에 낭패를 봅니다. 왜냐? 10% 들어갔을 때 뭐 5%를 추가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50% 들어가면 절대 추가 못합니다. 그건 도박에 가깝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단기 종목은 3에서 5% 이상 시 수익은 절반 비중은 매도, 차익 실현하고 매수가 익절 잡고 고점을 2차 목표까지 본다. 이거는 어차피 데이 트레이딩 관련 제가 문구로 써놓은 건데 3%, 5%를 고집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전의 고점에 어떤 영역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포지션을 잡아놓고 처음에는 3%, 5%를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거기서 5%에서 7% 이런 식으로 바뀌십니다. 그러니까 맥점에서 봤을 때 위에 저항대를 보는 화면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연습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 종목은 3에서 5% 손절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이건 제 원칙이긴 한데 요즘 시장에서는 솔직히 잘 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메모하셨다가 향후에 나도 데이 트레이딩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단기 스윙하면 어디까지 손절하는 거 해야 되겠다. 그러시면 보시고 단 본인이 어떤 자신감이 있는 종목 같으면 어떤 지금 현재 상황의 시장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얘는 어느 상황에서 종목이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의 명분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 원칙을 더 늘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1,000원짜리 종목을 들어간다 그러면 RA로 1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호가 내에서 분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호가 내에서 분할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뭐 1,000원에 매수했는데 1,005원에 이제 해놓고 밑으로는 999원입니다. 1,000원 밑으로는 1원 단위이기 때문에 근데 뭐 1,010원까지는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가별로 보실 때 항상 매물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 포지션이면 여러분께서 그 가격을 가운데 놓고 아래 위에 1호가씩 그러니까 3호가에서 4호가 정도를 여유 가지시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내용이 목표가를 고집하기보다는 저항 자리에선 과감하게 수익 처리. 이게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돌파되지 않는데 계속 돌파한다고 보면 낭패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능한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어떤 말씀을 드리냐. 종목을 한 30개 정도는 아예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우라는 게 그걸 뭐 종목을 전부 다 습득하라는 게 아니라 종목의 패턴이나 그런 부분을 자주 보다 보면 본인하고 친해져서 좀 매매하기가 쉬워지고 공략하기가 쉬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냥 종목을 많이 보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누구보다도 차트를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도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계속 보시다 보면 무조건 숙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처음에는 30개를 다는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을 썼냐면 첫날 하나 보고 둘째 날이 그러면 2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날 걸 같이 봅니다. 셋째 날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거의 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종목을 1,000개 이상을 지금 회사 내용까지 거의 다 파악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단 2달이 넘어가면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본인 능력치만큼 30개에서 50개 종목을 한 포트를 만들어서 관심 종목으로 놓고 주말에 한 번씩 보셔도 되고 해서 회사에 무슨 내용이 바뀐 게 있나 뉴스 검색도 하고 실적도 보고 그러면서 실적은 어차피 3개월에 한 번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 내용도 한 번씩 간간히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꼭 연구를 하시고요. 단기 매매라도 시장 상황을 확인하면서 매매해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급락시는 매매 중단. 참 근데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사실 글을 쓰긴 했지만 이 부분은 저도 힘들 때가 많으니까 일단은 그냥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런 내용을 했느냐. 단타 단기 매매를 하려면 어차피 내용을 전혀 모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강의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내용을 전혀 모르고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 단타, 그러니까 매매 기법. 상승 추세인 종목, 박스권 상단 돌파 종목, 일주일 이내 상한가 나온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집중하여 매매를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강한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박스권 돌파라는 것도 강한 거고, 예, 상승 추세인 것도 강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이내 상한가 나온 거 상당히 강한 거겠죠. 지금은 최근엔 상한가가 30%니까. 그래서 이 종목을 기준으로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매월 종목을 주로 매매하여 21선 2평이 상승 추세.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삼각형 기법에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상승 종목을 해야 손실이 나도 나중에 복구가 빠릅니다. 다시 반등이 나오지. 하락이 나오는데 이평선도 꺾인 종목은 반등 나와봐야 이평선밖에 못 가기 때문에 원금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매매 가격, 그러니까 매수 가격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점 상승 종목은 하단 매수 시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설정.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강의 중에 뭐 역에서 이제 볼린저에서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목표가는 11선 돌파했을 때 20선. SK바이오팜 기억나시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갔긴 했지만 결국엔 거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참고를 하시고요. 고점과 저점 단타 종목은 분류해서 매매에 임한다. 이것도 같은 말인데 고점 종목은 위로 갈 수 있겠지만 저점 종목은 저항이 많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 후에 10분, 15분, 그러니까 저는 계속 얘기를 하는데 45분, 10분, 15분. 그러니까 10분, 15분 왜 그러냐면 저는 15분을 보는데 저도 처음에 10분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는 제가 뭐 홈프로가 맞다고 해서 맞는 건 아닙니다. 절대 본인한테 맞는 분봉을 찾으세요. 그래서 21선 지지받는 종목, 21선인데 21분 쪽에서 나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15분 봉에서 21선을 지지받는 종목을 우선적으로 지켜보시면서 45분 봉의 배열 상태, 그러니까 두 차트를 병행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5분 봉이 이렇게 돼 있는데 캔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15분 봉을 보니까 15분 봉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좀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 45분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15분이 일단 그 시세를 준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조금 여러분께서 제어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 타점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봉 또한 일봉과 같다고 일정 교육에서 말씀드렸죠. 어차피 일봉은 캔들이 하나, 60분 봉은 6개. 그런 식으로 15분 봉은 개수가 더 많겠고 45분 봉은 개수가 좀 더 적겠고 그런 식이니까 같은 말인데 10분, 15분 봉은 단타 매매 시 기본적으로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때는 1분 봉으로 보면 너무 복잡하니까 3분, 5분을 병행을 하시고요. 분봉에서 21선을 지지받는 종목을 매매. 계속 반복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익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15분 봉에서도 21선, 61선 골든크로스는 유효하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아까 삼성전자 보시면 20, 60 데드크로스 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골든 나면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딱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봉 이평선과 15분, 45분을 동시에 적용해서 매수 시점을 찾아라.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10분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익히세요. 그냥 왜 익히셔야 방법이 있지?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이런 종목들은 반등이 빨리 나오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사실 매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금은 매수를 알려드린 거고
매도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왜냐? 매매 확정이니까. 그래서 10분, 15분이나 45분 봉으로 전일의 고점. 일단은 단기 트레이더는 전날 거, 전전날 거 정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자리에서는 직전 거래량, 그러니까 기존의 거래량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상승 고점의 거래량 대비 금일 거래량의 차이를 확인 후 매매해라. 뭔 소리냐? 어렵잖아요. 지금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향후에 이렇게 가다가 종목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올라갔을 때 여기 거래량이 이만큼인데 만약에 뭐 50만 주다. 근데 여기 거래량이 30만 주다. 그러면 사실상 절반은 차익해야 됩니다. 왜냐? 적은 양으로 돌파도 할 수 있겠지만 이 거래량 대비 거의 70% 미만이면 보통 맞고 다시 조정이 나오니까 이거는 뭐 제 이론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 부분은 꼭 근데 실전으로 해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매도 자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일봉 확인 후 분봉 매도를 동시에 찾아갖고 매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매도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매도를 준비하면 수정하지 말고 목표가에는 매도 처리.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만약에 제가 뭐 삼성전자를 목표가를 6만 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고점에 상승했을 때 삼성전자가 6만 500원을 간 겁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6만 2,500원을 갈까? 예? 기대치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6만 2,500원 본다면 처음에 6만 원을 목표가로 잡았다면 50에서 70% 비중은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전략 변경은 본인의 어떤 스킬에서 새로운 내용이나 아니면 어떤 이슈나 그런 부분이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당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중 관리를 안 하고서 만약에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수익률도 줄고 매수가까지 내려가면 절대 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단기나 데이 트레이드 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필수 요건인데 2시 30분에서는 오전에 단타한 종목은 목표가 오지 않더라도 수익권이면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왜냐? 2시 30분 되면 미수를 썼거나 그런 분들의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상한가 가더라도 비중 조절을 한 다음에 오버나잇 가는 거는 왜 얘기하냐? 30%로 바뀌고 나서 상한가를 가면 사실 그 다음 추가 수익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상한가 갔다가 본인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데서도 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쭉 하고 올라갔는데 기대치 때문에 기대하다가 여기서 그냥 개파락이 쭉 나오면 매도 못합니다. 절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절반이라도 매도하고 다음날 대응하는 방식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생명과 같으니 지지가격 이탈할 때는 과감하게 손절한다. 근데 이거는 최근 시장에서는 좀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 종목이 800개 이상 빠지면 사실 매매를 좀 중단하시는 게 낫고요. 오늘은 1000개 이상 밀렸습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1200개 정도 되는데 이 시장에서 그러면 1000개면요 거의 매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럴 때는 조금 추가 매수나 대비를 하면서 야,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한 건데 과욕은 금물, 큰 수익을 보려 말고 작은 수익을 챙기면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왜냐면 큰 수익을 보려고 하려면 작은 수익부터 본인이 기술을 습득을 해야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점점 이제 좀 실전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좀 피부로 와닿는 내용을 강의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데 매술은 기술이지만 매도는 예술이다. 제가 원래 매도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매도는
기존의 매수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매수 때는 분할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매도는 한번 놓치면 그 자리를 안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는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게 어깨까지만 보고 하시고, 만약에 뭐 전문가들이 10,000원이 목표가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뭐 9,800원 이런 자리부터 매도를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하는 스킬을 키우셔 갖고 점점점 숙달되면 여러분들끼리 그 부분이 좀 고수의 영역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내용을 했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기 전에 말씀드리면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없으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는 제가 클럽에서 봤던 건데 이제 지금 방송이나 여러 군데서 얘기했었는데 대창의 자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똑같습니다. 21선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다음날 공략을 들어간 건데,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자리를 보시면 이평선이 이렇게 섰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여기다 두고 위에 고점이 직전 고점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다 보는 건 어렵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보조 지표도 상승 방향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봉이니까 일단 여기 일봉을 보시고 그 다음에 45분을 봤더니 거래량이 딱 들어왔습니다. 거래량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60, 90, 120인데 이평선이 이렇게 모였는데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다시 내려왔는데 여기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도 몇 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때 보시면 윗고가를 돌파를 못하고 보시면 이틀입니다. 이게 고점에서 쌍봉을 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런 자리에선 차익,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승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도 하겠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되게 복잡한데 지금 45분으로 봤을 때 거래량 1차로 들어오고 지지받고 다시 1차 상승.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거에 15분봉. 15분봉에서도 거래량 진입. 그 다음에 근데 고점 돌파만 하고 쭉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장기 이평을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타점을 본 건데 제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떻습니까? 3봉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지나고 나서는 잘 보이는데 사실 지나기 전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꽤 나온 건데 여기서도 고점에서 거래량 들어오고 두 번째 거래량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일단 빠져나와야 되니까 수익 처리할 때 이런 방식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성 창투라고 최근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창투사들이 움직였는데 이 종목 또한 똑같습니다. 장대 항봉이 20선에서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오고 뭐 RSI도 지표상 올라가고 있고 해갖고 일봉상 20선 상승 방향. 그래서 45분을 보시면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쫙 뺐습니다. 그대로 윗골이 나오면서. 근데 거래량 나오고 완전히 거래량 없습니다. 근데 자세히 아셔야 될 건 장기 이평 분봉에서 45분에서 여기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매수 타점. 그러니까 공략 타점이 됩니다. 그러면 또 위로 상승했을 때 3일 만에 지금 상당한 수익이 나온 거 아닙니까? 25% 가까이 올랐으니까. 근데 보시면 여기도 거래량 증가. 근데 그 다음에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어떤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데 이평선 하단을 깨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추가로 상승한 다음에 다시 조정 나올 때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을 만약에 여기서 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사람 심리가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고점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분할 매도를 수익 챙기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분봉으로 보시면 1차 거래량이 딱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거래량 없이 쭉. 근데 이평선을 잠깐 이탈은 했습니다. 이게 개미털기인데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 이평선은 꺾이지 않고 캔들만 붙어 다닙니다. 그 다음에 또 안착. 15분봉에서도 그래서 이평선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돌파.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조정 줄 때 거래량이 들어왔다 거래량 또 감소. 다시 거래량 상승. 그러니까 위치를 보시면 만약에 본인이 진입을 여기 했다. 나는 30%를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죽으로는 갑니다. 단 이런 자리가 나타나면
장대 음봉 보이시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이평을 직각으로 깨는 봉은 바로 직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종목을 좀 몇 개를 보는 건데 그 다음에 사조의왕은 제가 몇 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보시면 약간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래량 진입, 그 다음에 보시면 거래량 진입인데 윗골이 엄청 나왔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없는데 이 종목을 털을 수 있었을까요? 못 텁니다, 절대.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날 문제가 진입이 여기서 들어갔는데 손절을 안 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좀 이따 나오는데 보시면 왜 그러냐? 고점 거래량 나오고 이날 여기서 진입하고 확 밀렸습니다. 근데 이유는 거래량을 떨어지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지만 뭔가 되게 거래량이 없이 내려갔습니다. 보십시오. 완전 거래량 없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수렴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흐름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보이시죠? 저쪽에 직전 고점하고 딱 맞물리는 자리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절은 원래 5% 4% 잡는 게 맞는데 이유인 즉슨 15분을 보셔도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진입하고 흘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날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수렴하고 올라갈 때는 사실 시장이 안 좋은 걸 감안해서 매도를 안 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이탈을 안 된 거 뭐 그러니까 뭐 하락이 컸다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하고 같이 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45분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예, 일봉도 비교하고 45분, 15분은 봉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를 볼 때는 45분을 좀 여러분께서 잘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이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제가 이건 방송에서도 언급했는데 직전 고점 거래량 나온 자리 일렬로 딱 선 그시면 보이시죠? 근데 20선은 계속 완만한 상승 추세. 그렇다고 상승 추세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중간중간에 들어온 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거래량은 그날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봉을 보시면 전체적인 시장이 흐름이 나올 때 이렇게 내렸다가 반등이 나올 때를 보십시오. 그러면 45분 봉에서 주봉으로 보시면 목표가로 이 직전 고점 자리가 일단 보입니다. 이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볼 때 목표가는 이 자리를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45분을 보시면 고점 물량이 나온 다음에 거의 조정이 한 달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 수치가 나오면서 거래량 진입 위로 고점 나왔을 때 보십시오. 추가 상승은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유인 즉슨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돌파가 안 되면 하단으로 확 내려온다는 주봉상의 목표가보다는 살짝 밑에를 잡은 거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스킬로는 조금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15분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실 때 제가 향후에 이제 뭐 더 할 내용들인데 지금 단기 매매는 사실 볼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장대 항봉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게 나중에 제가 일단 총 정리할 때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장대 항봉이 생긴 종목을 꼭 무조건 봐야지 그 종목이 나중에 세력이 뭐 추가로 올려서 털든 그 자리까지 올려서 털든 그래서 이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 강한 종목 대신에 하단이 깨지면은 좀 시간이 걸리고요. 하단이 안 깨지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향후에 볼 수는 있지만 하단은 절대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 정배열 차트인데요. 향후에 8강까지 끝났는데 제가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다음 강의부터는 이번 8강까지 한 거를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9강부터는
일단은 프로 트레이더 쪽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매매 쪽도 가겠지만 보조 지표는 좀 더 복잡한 부분으로 갈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노란톡으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강의하고 있으니까 홍프로라고 노란톡에서 채널로 검색하셔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 5546번이고요. 오늘 지금 되게 빠르게 왔습니다. 시장도 어렵고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약간은 참는 매매, 그리고 좀 여러분이 힘든 구간이니까 조금은 좀 한번 뒤돌아보면서 조금은 천천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